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 의장의 사퇴를 다시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4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요구에는 행정부 고위 관리들도 동참하며 파월 의장의 정책을 기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폴테 FHFA 국장은 공개 성명을 통해 파월 의장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불안을 지적했습니다.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제안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현재 제안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논의를 거부한 채 하마스 괴멸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이 휴전 조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 확인은 없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 무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소모전 양상 속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를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우위였던 미국 지원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공망 타격을 위한 대규모 공습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방어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시장 예비 경선에서 승리한 인도계 미국인 정치인 맘다니 후보를 겨냥해 논란의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맘다니는 불법 체류자라 주장하며 이민 단속국이 막을 경우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맘다니 측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 반발했으며 트럼프는 추가로 뉴욕시 예산 삭감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과 아시아 지역 최초의 본격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베트남산 제품 관세가 46%에서 20%로 대폭 인하되며 미국산 제품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미국은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이 협정을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상 모델로 삼을 계획입니다. 다만 중국산 우회 수출품에 대해선 40%의 고율 관세를 유지해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물가 안정화 조짐이 보이지만 추가 확신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려졌으며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한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화는 이 발표 후 달러 대비 0.3%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과 새로운 어업 협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지속된 어업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협상에서 영국은 자국 어민들의 어장 접근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U 측은 상호 이익 기반의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회원국들의 강경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협상은 다음 달 브뤼셀에서 본격화될 예정이며 양측 모두 올해 안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 증액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4년도 방위비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7조 5천억 엔, 약 75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 자금은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와 사이버 방어 능력 향상에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주요 배경으로 꼽히며 일부 야당은 평화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인공지능 A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AI법과 연동되는 이 법안은 생성형 AI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투명성 요구사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거 개입 방지와 저작권 보호가 핵심 내용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이 법안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술 발전과 시민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예산을 40%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새 예산은 불법 벌채 단속 인력 증원과 위성 감시 시스템 강화에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이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실제 집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브라질은 2030년까지 아마존 산림 벌채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